데이트 자체는 대성공입니다. 영호의 직진은 옥순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옥순도 호감 표시를, 영호도 대만족이지 않을까. 물론 이 커플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영호는 직진이 예상되죠. 그렇지만 옥순은 아직 직진까지의 단계는 아니다. 제작진이 영호 편이네요. 다음 데이트도 여자들의 선택이잖아요. 옥수는 자기한테 지금 4표나 몰리는 상황, 이걸 몰라요. 영호를 또 택할 겁니다. 또 1대1 데이트 하네요. 제작진은 완전히 영호의 편이다. 정의는 솔직하고 대화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데이트하는 동안 정의가 2번 말실수를 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광수에 대해서 매우 재미가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남자들은 재미없다는 말에 상처받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자에게 재미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아니, 아예 언급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나는 솔로 28기 돌싱 특집 4화 그 2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모든 데이트 다 공개됐죠. 1대1 데이트 포함해서 예상된 전개도 있었고요. 의외의 전개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리뷰해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1대1 데이트, 영호와 옥순의 데이트 보시죠. 횡성의 첫 데이트 중에서 유일하게 한우를 먹지 않은 커플입니다. 횡성까지 갔는데 화로회를 먹었어요. 광단 있네요. 청정해역이라는 나름 유명한 횟집인가 봅니다. 모듬회 스페셜 코스라는 걸 먹는데 메뉴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아마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안팎의 코스였던 것 같네요. 나중에 회를 포장도 해가죠. 적어도 10만 원. 그러면 총합 한 2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왔다. 그리고 술값에 대리비까지 하면 30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어는 말씀드렸죠. 옥순밖에 없습니다. 말은 3명 있다고 하는데 이번 데이트 이후로 정말 옥순만 남은 것 같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지금 없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옥순은 본인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날의 데이트에서 그래도 호감의 표현을 몇 번 하죠. 장족의 발전입니다. 사실 이 둘은 하루 종일 대화 중이거든요. 미방분에도 나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영호는 거실에서 옥순 옆에 딱 앉아서 대화를 해요. 영철도 물론 있었지만요. 자기소개 이후에는 다시 여자 방에 찾아와서 옥순을 아예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데이트 선택에 큰 영향을 줬다. 제가 분석을 했었고요. 데이트 선택 후에도 다른 여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거기서. 어, 게다가 또 이제 1대1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단둘이서. 그런데도 뭐 할 말이 끊이지 않았고요. 옥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듯, 마음이 많이 열린 듯 해 보였어요. 인상적인 것 2가지 언급하자면, 첫 번째로 영호의 올바른 접근법. 옥순의 딸에 대해서 질문하고 관심을 줘요. 그리고 조카를 돌봤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형네 조카를 3박 4일 동안 봤다. 그게 크게 플러스가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옥순이 이런 남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아마도 맞춤 처방 대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영호가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옥순이 하는 말인데요. 사전 인터뷰 때 잘생긴 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잘생기셨는데 괜찮네요. 라고 영호를 갑자기 칭찬합니다. 영호를 갑자기 심쿵하게 했죠. 아, 음, 영호는 이제 다른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렇게 칭찬까지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는 옥순의 어감이 진짜 본인의 호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의 호감에 대한 고마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이번에 밥을 샀으니까 다음에는 옥순이 사겠다. 이런 자세는 좋죠. 굉장히 좋은데 다음 데이트 기회가 있을 때 영호에게 밥을 사야 하기 때문에 영호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옥순이 또 그러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영호가 좋은데 정말 영호가 좋아서 선택한다고 하면 그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밥을 사야 해서 선택한다. 뭐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순의 인터뷰를 보니까 유독 좋아한다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영호가 자신을 계속 선택할 것 같다. 그래서 좋았다. 이런 간단한 말을 하는데도 낯간지럽고 부끄럽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호의 선택이 계속 나을 것 같아서 좋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좋다는 발언도 힘들어하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말은 절대 못할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옥순의 마음은 정말 읽기가 어렵다. 데이트 자체는 대성공입니다. 영호의 직진은 뭐 95점 충분히 줄 정도로 옥순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옥순도 어느 정도 대놓고 이제 자기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호감 표시를 영호도 대만족이지 않을까. 옥순도 90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 커플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영호는 직진이 예상되죠. 충분히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옥수는 아직 직진까지의 단계는 아니다. 다른 남자가 호감을 가지고 오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제작진이 영호 편이네요. 예고편에 따르면 다음 데이트도 여자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는 자기한테 지금 네 표나 몰리는 상황,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또 선택하죠. 본인 말대로라면 이제 밥을 한번 얻어 먹었으니 밥을 사기 위해서, 보은을 위해서 영호를 또 택할 겁니다. 그리고 영호를 택하는 사람은 또 자기밖에 없겠죠. 또 1대1 데이트 하네요. 제작진은 완전히 영호의 편이다. 이제 광수와 정희의 데이트입니다. 역시 횡성의 어느 한우 식당이었는데 아쉽게도 상호는 알아볼 수 없었고요. 부채살을 중간에 먹었다. 이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데이트 초반부터 정희가 광수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누굴 골랐냐? 불편한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좀 집요하게 묻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광수의 호감 상대 3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희, 옥순, 영숙. 광희는 정희와 옥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옥순님은 그래도 캐리어를 들어주면서 약간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화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옥순을 골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건 사실 첫인상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희가 오늘 선택은 데이트 상대 선택은 어땠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같은 이유로 옥순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얘기 안 한 게 있죠. 오늘의 선택은 정의와 옥순 사이에서 고민한 게 아니라 영숙과 옥순 사이에서 고민을 한 거다. 아침에 귀인 데이트가 좋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아마 정의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영수 영자가 뭐 20분 거리에 살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죠. 영수 영자보다 광수 정의가 더 가깝게 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광진구 뛰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확실히 정의는 솔직하고 대화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데이트하는 동안 정의가 2번 말실수를 했다라고 봅니다. 솔직하고 좋네 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나는 광수에 대해서 매우 재미가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찌됐든
자신을 선택했다는 말이니까 듣기 좋은 말일까요? 광수가 발끈했습니다. 자막상으로. 물론 진짜 발끈은 아니고 광수의 리액션은 사실 유쾌하게 넘어가는 거에 가까웠어요. 광수 성격 좋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분 상했을 수도 있어요. 정의가 제 이상형은 재밌는 사람이지만 광수를 뽑을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아직 모르잖아요. 재밌는 사람인지 아닌지. 광수가 이후에 정의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으면 이제 농담도 많이 하고 하겠죠. 그런데 정의는 단정을 해버렸어요. 재밌는 사람 아닌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남자들은 재미없다는 말에 상처받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자에게 재미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돌려서 말할 방법은 없나? 아니, 아예 언급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정의의 발언은 결국 큰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광수가 오기를 부르게 됩니다. 부채살이니 뭐 부채질이니 부채 선물이니 결국 뭐 아재들이까지 가는 무리수를 두게 되죠.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다음부터는 이상형이 뭐냐는 질문에 예쁜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은 이게 옥순을 계속 골랐던 거에 대한 뒤끝이고 약간 고집이다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자막으로. 네, 가능하죠. 근데 저는 다르게 봤는데 여자들은 이상형 질문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같은 그런 모범 답변 잘 안 믿는다. 그냥 솔직히 말해라. 예쁜 거 좋아한다고. 뭐 이런 식의 농담 반 진담 반의 충고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어떤 경우든 간에 두 경우 다 초면에 할 만한 발언은 아니다. 만약에 농담이었다면 재밌지 않았고 진담이었다면 좀 주제 넘는다. 상대가 나름 고심해서 내놓은 답변인데 정의가 무슨 권한으로 답변을 고치라고 충고를 합니까? 일상에서 좀 권위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뭐 아니겠죠. 제 오해이기를 바라봅니다. 광수도 데이트만 했다 하면 여자들이 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정의는 많이 설레고 좋았다. 광수 90점 받아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반면 광수도 호감도가 올랐다고는 했어요, 인터뷰에서. 근데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사는 지역이 가깝고 자녀 상황이 유사하죠. 딸 키우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많이 웃어주더라. 인터뷰에서 그러는데 이 발언에서 확실히 정의가 했던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 멘트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85점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철과 순자의 데이트입니다. 한우마을이라는 식당이었고요. 한우 식당들이 즐비한 곳이었나 봅니다. 그 바로 옆집에 한우백화점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영철의 명대사 기억에 남습니다. 순자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로 나는 원 플러스 원 세트인데 비양육자에게 어렵지 않을까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원이에요. 라는 멋진 말을 남깁니다. 패널들도 감탄을 하죠.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다만 바로 뒤에 자타가 인정하는 재수 없는 말로 빛이 좀 발했죠. 나는 성격이 좋은 정도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뭐 안 해도 될 말을 했습니다. 영수의 돈 자랑, 영철의 성격 자랑,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영철은 차 안에서 나눈 자녀에 대한 이야기 빼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나중에 인터뷰를 했죠. 사실 유효타가 별로 없긴 했어요. 데이트 내내. 이 순자가 자기 고백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장난을 좀 많이 치는데 사람들이 삐친다. 나는 애정 표현일 뿐인데 억울하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장난이 가끔 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장난 너무 좋아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이곳에서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사려 깊지 않다. 뭐 이유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다. 뭐 이런 고백을 해요. 현장에서 영철은 그런 순자의 고백에 그 위로도 해주고 다독여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들은 사실은 그냥 뭐 기계적인 위로죠. 어, 오히려 순자의 고백은 안 좋은 이미지로 영철의 기억에 남았잖아요. 배려 없는 사람이다. 영철의 기억은 이렇게 됩니다. 순자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뭐 데이트 중간에는 느닷없이 이사 옥순의 마늘 뽀뽀가 소환됐고요. 영철의 농담은 좀 저는 여전히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순자는 매우 즐거워했고요. 순자는 인터뷰에서 영철에 대해서 호평을 합니다. 자기 주장이 세지 않고 푸근하고 고집이 세지 않고 잘 받아주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극찬이죠. 데이트도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어색하지도 않았다. 호감도가 크게 상승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갑자기 영철의 호감 상대 중에서 자신의 순위가 올랐을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저도 예측 좋아하는데요. 저보다 심한 거 아닌가요? 데이트는 본인이 선택했죠. 자신이 영철의 호감 상대 중에 하나라는 거는 어떻게 알죠? 어떻게 확신하고 있죠? 또 오늘의 데이트로 자신의 순위가 올랐다는 자신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거가 뭐였을까요? 결국 영철의 인터뷰에서 순자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호감도가 오히려 떨어졌죠. 점수는 이렇습니다. 영철은 호감도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명대사의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잘 이끌었습니다. 85점. 순자는 확실히 점수를 잃었습니다. 순자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자기 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 영철이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과연 영철이 자신의 재혼 상대에게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철이 전처에게 바라는 것일까요? 순자랑 막상 재혼을 했는데 6살 아들은 친아빠가 워낙 분명해요. 그래서 영철 자신은 아빠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게 좋은 건가요? 영철은 비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 있는 상대를 만나서 같이 양육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영철이 원하는 그림이었는데 순자의 상황은 그게 아니죠. 영철이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옥순처럼 아이가 아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재혼 상대가 곧 아빠처럼 여겨질 거다. 영철은 이런 상황을 더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순자에게는 70점만 드립니다. 영철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세 개의 데이트 다 보셨는데요. 연푸문어는 지난 리뷰 때 어떻게 예측했었죠? 네, 이랬습니다. 예측 결과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커플들은 데이트가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호감도가 모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그렇게 됐고요. 영호의 경우 호감도가 유지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부터 호감도가 최고치였으니까 그렇고요. 순자의 경우 호감도가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확실히 둘 사이의 개그 코드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다른 장점이 어필이 되면서 호감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영철 유지된다고 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호감도가 애초에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없다. 그래서 유지가 맞는 것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독정식 두 분, 영식과 경수, 28기 최연장자 되겠습니다. 첫인상 선택 때는 영표가 그래도 4명이 있었는데 영호, 영식, 광수, 경수 이번에는 이 중에 2명만 영식과 경수는
연속으로 0표 되겠습니다. 짜장면 오니까 만담 한번 하고 가시네요. 또 고독정식 먹을 것 같다. 영식이 그러죠. 경수가 허허 웃습니다. 왠지 저랑 또 할 것 같네요.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영식이 또 그러면 좋답니다. 그러면 다 안 되죠. 좋긴 뭐가 좋아요. 그래도 자포자기 안 하겠다고 합니다. 둘이 계속해서 희망찬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존감은 이상무, 이상 없다. 한번 해보겠다. 전반전 두 골 먹은 것밖에 없다. 2대 0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고독정식 점수 90점 드립니다. 연프방정식 너무한 거 아니냐, 고독정식도 점수를 매기냐 하시면 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만 이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고득점 드리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죠? 영식은 영철을 신경 쓰느라 순자와 대화를 거의 못해요. 나중에 술자리에서도. 경수는 영숙에게 가서 대화를 하는데요. 정작 인터뷰 때는 영숙이랑 왜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자녀가 둘이라 고민된다. 큰 걸림돌이다. 아직도 뭔가 이 둘은 정상적인 궤도에는 오르지 못한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나는 솔로 28기 4화에 대한 두 번째 리뷰까지 보내드렸고요. 본방 4화 리뷰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이제 둘째 날 밤 다뤄야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브라인이 막 꼬이기 시작했죠. 러브라인도 총 점검할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업데이트 꼭 놓치지 마세요. 연프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